혹시 요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? 근데 만약에 그 해답의 실마리를 무려 150년 전 한 시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우리 모두 아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.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걸까요? 정말 끝도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죠. 또 갑자기 떠오른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고요. 분명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놀랍게도 말이죠. 이 모든 혼돈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을 80여 년 전의 세상을 떠난 한 시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한 아이디어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라는 시인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는 보통 그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기억하잖아요. 근데 사실 예이츠의 삶을 들여다보면요. 이건 뭐 거대한 개인적인 또 국가적인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야말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가 마주했던 갈등의 규모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밖으로는 무려 700년 동안 이어진 조국의 그 깊은 아픔을, 또 안으로는 거의 30년에 걸쳐서 한 여인만을 향했던 보답받지 못한 사랑의 고뇌를, 그러니까 이걸 평생 끌어안고 싸워야 했던 거죠. 근데 예이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그는 단순히 시를 쓰는 걸 넘어서서 신비주의라든지 오컬트, 심지어 황금새벽회라는 비밀 결사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이 혼돈을 극복할 해답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던 인물입니다. 자, 예이츠가 탐구했던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의 핵심 관점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. 바로 물병자리 시대의 도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점성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이해해보자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요,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대사회의 혼란을 물병자리 시대가 오면서 겪는 일종의 산고, 그러니까 진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. 하나의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막 태어나는 그 거대한 격변의 시기, 바로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. 이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 시대의 핵심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한쪽에는 과거의 낡은 구조나 규칙,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구시대의 수호자, 세턴족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, 자유, 급진적인 변화를 밀어붙이는 새로운 물결, 우레너스족이 있는 겁니다. 이 둘이 지금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예이츠는요, 이 엄청난 갈등을 헤쳐나가는 진짜 해답은 둘 중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. 그 위로, 아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. 예이츠는 이 아주 심오한 개념에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건 그의 시와 삶,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었어요. 쉽게 말해서 내 안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립적인 힘들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진정으로 온전한 나를 찾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. 이 이원성이라는 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요? 바로 사랑과 미움이죠. 우리가 어떤 욕망이나 집착 같은 감정에 확 휩싸일 때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정말 순식간에 그 정반대인 지독한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경험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. 결국 예이츠의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이 사랑의 차원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.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에 기반한 사랑, 즉 에로스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나누는 동반자적인 필리아를 거쳐 마침내 그 모든 이온성을 초월하는 영혼의 무조건적인 연결, 아가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,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융심리학의 뿌리를 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상대방은 당신의 거울이다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내 내면의 어떤 다른 모습을 그저 비춰주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. 우리가 스스로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아예 인지조차 못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거죠. 우리는 종종 바로 이 그림자를
다른 사람에게 투사해버리고 거기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요, 내 눈앞의 상대를 파괴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 적이 사실은 내가 잃어버렸던 내 자신의 조각을 되찾아주러 온 스승이라는 걸 깨닫고 그 그림자를 내 안으로 다시 통합하는 것,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. 그래서 예이츠의 지혜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당신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? 우리가 되찾아야 할 내면의 그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?